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 미러링으로 시연을 해야 되는데 강연자 환경에 따라서 미러링이 끊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아예 이렇게 합체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가장 좋은 앱 중에 하나는 이 에버노트입니다. 이 에버노트 앱은 만능의 메모 앱으로서 무료 버전을 써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먼저 에버노트를 설치했다고 치면 여기 플러스가 나오면 텍스트 노트 하는 게 나옵니다. 텍스트 노트를 누르면 이와 같이 빈 노트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는 마이크 표시가 없는 부분은 설정에서 마이크를 나오게 하면 됩니다. 제가 실제 음성 인식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성 인식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치는 폰이 제 말을 글자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폰은 제 말을 수학적인 숫자로 바꿉니다. 그것을 인터넷망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버에 가서 클라우드 서버 내에 있는 음성 인식 인공지능 처리 엔진이 이와 같이 타이핑을 하게 합니다. 날이 갈수록 사용자가 많이 접속하면 성능이 하루하루 다르게 올라갑니다. 가장 큰 관건은 액센트를 또랑또랑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부 사투리가 있더라도 입력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타이핑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말과 글로 먹고 사는 지식인들, 공직자, 교수, 교사, 법조인들, 언론 기자들 이와 같은 분들이 손가락의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음성인식은 에버노트의 특유한 기능은 아니고 범용 앱 사용하는 활용법의 하나로서 여기저기 어떤 앱이라도 문자 인식되는 것을 이렇게 가동시키면 카톡이나 문자나 외부 메모 앱이나 에버노트나 상관없이 범용적으로 작동되는 일종의 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입력이 끝났으면 위에 클릭으로 해서 저장을 하면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똑바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다를 선택해서 복사해서 토크프리라는 앱이 이 토크프리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에 가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이와 같이 글자를 읽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성인식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위치는 폰 이제 말을 글자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폰은 제 말을 수업적인 숫자로 바꿔옵니다. 결국 말이 글이 되고 글이 말로 되는 선순환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같은 것을 볼펜과 메모장에 아날로그로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스마트폰에 수시로 이렇게 녹음을 하듯이 하면은 글자로 변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은 이쪽에 보면 오피스 렌즈라는 앱이 있는데 이 오피스 렌즈라는 앱은 이와 같이 가동하면 책을 텍스트로 OCR로 문자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MS 워드로 한 페이지를 순식간에 이렇게 할자로 뽑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빨간 줄이 나오는 것은 책을 그 줄 안에 넣으라는 그와 같은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렌저도 독서 카드 같은 것을 만들 때 아주 좋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번역 앱이 구글 번역, 네이버 팝하고 MS 오피스의 트랜스레이터 이 세 가지가 유명한데 팝하고는 중국어나 일본어, 동양권에 이게 특화되어 있어서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꾼다든지 이와 같이 할 때 하면 좋습니다. 내일 상하이에 있는 동방명주 꼭대기에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明天能不能一起等上上海的东方明珠之巅？ 여기서 중국어를 예컨대 일본어로 바꾸면 순간적으로 明日 일본어로 上海にある東正明玉のてっぺんに一緒に上が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영어로 바꾸면 또 순간적으로 Can we go up to the top of the Eastern Silk Store in Shanghai tomorrow? 이와 같이 그 파파고가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구글 번역이 있는데 구글 번역은 100개국 이상의 나라 말로 바꾸어 주는데 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어로 된 논문 PDF를 텍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15쪽 정도로 여러 개로 분절을 해서 나누어서 먼저 N쪽을 그 영어로 놓고 오른쪽을 이와 같이 일본어로 놔서 일본을 브릿지로 거쳐서 여 밑에 보면 일본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영어를 일본어로 해서 결과값을 얻어서 그 결과값을 다시 일본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이중으로 브릿지 연결식으로 이중 번역을 하면은 번역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는 이게 데이터 순환이 크고 한국과 그 영어 사이에서는 데이터가 양이 적어서 아직까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텍스트 번역할 때도 구글 번역이 좋다는 것이고 트랜스레이터는 이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 만든 건데 사진을 찍어서 바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말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앞에서 본 두 가지 번역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형성합니다. 그 외에 구글 포톡 하는 것을 깔아 놓으면 이와 같이 자기가 찍는 사진을 자동으로 백업을 무제한으로 해주기 때문에 폰을 잊어버렸을 때도 자기 사진을 하나도 분실하지 않고 이와 같이 그 사진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외국 여행 가면 구글 지도 같은 거를 많이 쓰는데 이 구글 지도가 좋은 것이 그 나라에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가더라도 한국말로 음성으로 내비게이션도 되고 지도 안에 있는 그 외국어도 한국말로 다 표기가 되며 이렇게 음식점을 누르면 그 부근에 있는 맛집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별점을 통해서 전개가 됩니다. 음식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커피, 커피숍, 바, 여러 가지 각종 그 관련 정보를 여행 안내서 필요 없이 다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지도는 만능의 또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 구글 뉴스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서 바탕화면에 끌어내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북마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북마크에 러시아, 독일, 프랑스,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이와 같이 북마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북마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일본 구글 뉴스가 한국말로 이와 같이 순간적으로 번역이 되고 예컨대 북마크 속에 러시아어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러시아 말이 주어 동사는 바뀌더라도 이와 같이 한글로 순식간에 전개가 됩니다. 북마크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유튜브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앱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항상 우리가 상정하기를 누군가는 우리가 필요한 앱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수백만 개의 앱의 세계에 올려놨다고 그거를 생각을 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 장터에 가서 여기 가서 이메일 검색어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에 전부 다 전개를 해 두었으니까 강민구 재생 목록 이렇게 유튜브에 가서 검색을 하시면 그 외에 추가의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앱 활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맛보기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